네, 법인 정관은 법인의 설립에 기본이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절차상 꼭 필요한 서류이죠. 그래서 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주주, 경영자, 투자자, 뭐 채권자 등과 어떤 기본 운영 방식을 결정해 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근데 대부분 초창기에 법인 정관 변경 영업으로 정관 변경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정관에 필수적으로 정해져야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은 두 가지 형태로 좀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전체 중소기업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1인 주주, 1인 오너 CEO인 경우는 그 이해관계인이 주주도 나고 대표자도 나고 네, 수익을 얻어가야 될 사람도 나기 때문에 그 CEO를 위한 복리후생이나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을 기준으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고, 반대로 법인의 극소수이긴 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한 법인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해관계인의 목적을 설정한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전환상환 우선 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첨부한다든지 뭐 클라우드 펀딩을 받기 위한 이익 참가부사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인 중에서 우리가 모셔와야 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스탁 옵션을 발행한다든지,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한 관점에서 정관 변경, 그리고 오너 CEO를 위한 정관 변경,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는 오너 CEO의 엑시트 전략을 위해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관 변경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인이 경영하고 있는 오너 CEO인 경우는 창업 초기부터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금을 많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로 결정돼 있다 하더라도 가수금 형태로 출자하기도 하고, 회사가 결손이남에 대해서 이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이익을 받았던, 그러니까 그 회사를 키워야 되는 시기가 있었죠. 이제 그때는 급여도 못 가져가시고 여러 가지 보상도 못 받아갔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회사가 연글고 회사가 커서 회사 현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금을 이탈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1년의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세 합산을 해서 이제 과세 기준율이 결정되는데 많은 세부담이 워낙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관에서 퇴직금 목적이라든지 자기 주식에 대한 어떤 취득과 그 보상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너 CEO인 경우는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서 자금을 이탈시키는 쪽으로 정관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든지 복리후생 규정이라든지 자기주식 취득 규정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즉 회사에 돈을 넣고 그 돈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를 회수하기 위한 그런 VC들이나 그쪽 관점에서는 특정 경영인이 많은 돈을 특정인이 많은 자금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방어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가 자금을 넣거나 채권자가 돈을 넣을 수 있게끔 회사에 대한 정관 규정을 갖추는 것의 측면에서는 특정인 오너가 이제 퇴직금이나 유족보상금 형태로 받아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의 회사인가 아니면 특정 1인에 의해서 경영되는 회사인가에 따라서 정관에 대한 변경 규칙이 많이 다릅니다.